아버님이 우리 여행 간 사이에 결혼하셨어. 그럴 리가 우리를 속이신 거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서울 서대문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길입니다. 아스팔트 사이로 잡초가 자라나고 대문마다 낡은 초인종이 매달려 있어요. 그중 한 집 마당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나무 아래로는 떨어진 감잎들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 5시 반, 80이 된 한만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옵니다. 무릎이 좀 뻣뻣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해요. 구청 앞 공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이른 아침 배달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가끔 일찍 나오는 이웃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합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체조 음악이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섭니다. 만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이 굳으면 안 되잖아. 움직여야지. 하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다른 것 같아요. 무언가 설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체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국밥집에 들러요. 사장님, 선짓국 하나요. 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만수가 미소를 짓습니다. 글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김치 몇 점을 올려 먹으며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서 마십니다. 사실 만수에게는 3개월 전부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만난 여성이 있거든요. 이름은 서순자. 60년 전 종로 다방에서 만났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연히 복지관 강의실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놀라움이란. 만수 씨? 정말 만수 씨 맞나요? 순자 씨. 세상에 이게 어떻게 60년 만에 재회였어요. 둘 다 많이 늙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만나고 가끔 근처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2달 전쯤부터 만수와 순자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순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만수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미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재혼 얘기를 꺼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벌써 아들 한진우의 답답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50대 중반인 진우는 머리카락이 성그러지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중소기업에서 부품 납품업을 하는데 요즘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만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우가 전화기를 붙들고 이마에 손을 얹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우편물도 보입니다. 며느리 미나는 40대 후반의 성실한 여성입니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셔온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오늘도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면서 감나무를 올려다봅니다. 아버님, 감이 벌써 물이 올랐네요. 에이, 감은 설이 한번 맞아야 맛이 나는 거야. 진우는 입만 열면 장남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버지 용돈은 제때 드리지 못해요. 만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안쓰럽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미나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말해요.
아버님, 이번 가을에 제주도 가족여행 어떠세요? 만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요? 제주도? 좋은 생각이네. 진우가 서류에서 고개를 듭니다. 여행? 지금 여유가 어디 있다고. 이번엔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야지. 나도 오래전부터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미나는 시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의외입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일정 짜볼게요. 3박 4일 정도로요. 미나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만수는 속으로 계산해봐요. 3박 4일이면 충분해요. 아이들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 순자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만수는 이미 순자와 상의해서 결혼 계획을 세워뒀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말하면 반대하거나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기정사실로 만든 후에 알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우가 요즘 힘든 상황이라 괜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주 어떠냐? 만수가 제안합니다. 순자와 이미 얘기해둔 날짜예요. 다음 주면 좀 급한데. 괜찮아. 제주도는 언제 가도 좋잖아. 저녁 식탁에서도 여행 얘기가 계속됩니다. 진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도 가족끼리는 함께 해야지. 아버님도 평생 여행다운 여행 못 해보셨잖아. 미나가 진우를 설득합니다. 만수는 밥을 씹으며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만의 행복을 찾고 싶어.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 밤이 되어 만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습니다. 감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멀리서 자정 넘어 돌아오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와요. 내일 순자와 만나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에 들어가 오래된 오동나무 서랍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 안에는 60년 전 종로 다방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요. 20살 무렵의 만수와 순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입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 사진을 보며 혼잣말해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또 다른 채권자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정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미나가 컬러 프린터로 뽑은 여행 일정표를 들고 와서 보여줍니다. 아버님, 제주도에서 맛있는 흑돼지도 드시고 바다도 구경하세요. 만수는 일정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네. 점심을 먹고 나서 만수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복지관에 강의 들으러 다녀올게. 복지관 근처 다방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만수 씨, 정말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응, 아이들이 여행 가는 날로 정했어.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로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고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결혼식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나가 물어봐요. 아버님, 오늘 강의 재밌으셨어요? 응, 좋은 시간이었어. 만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곧 더 큰 변화가 있을 텐데. 드디어 여행 당일이 밝았습니다. 김포공항은 가을 휴가철이라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미나가 가방을 정리하며 시계를 자꾸 들여다봅니다. 아버님이 왜 안 오시지? 벌써 출발 1시간 전인데. 진우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해요. 아버지 전화를 안 받으시네. 뭐 하시는 거야?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만수가 먼저 가라. 곧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공항까지 오는 지하철이나 택시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한편 집에서는 만수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여행 가방은 진작 챙겨뒀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어젯밤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없다고 아이들에게 말해뒀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아들 내외가 없는 사이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만수는 어제 순자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만수 씨, 정말 내일 하는 거 맞죠? 응,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나면 바로 시작하자. 순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떨려요. 이 나이에 결혼식이라니. 나도 떨려. 하지만 60년을 기다렸잖아. 공항에서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제주항공 70-1편 승객 여러분,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미나가 다급하게 만수에게 전화를 걸어봐요. 여러 번 벨이 울리다가 드디어 연결됩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비행기 탑승 시작했어요. 미나야, 미안하다.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너희끼리 다녀와라. 만수의 목소리는 일부러 힘없게 들리도록 연기하고 있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요. 숙소도 다 잡았고. 괜찮다. 나는 집 보는 게 편하다.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진우가 전화기를 받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아니다. 정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진우와 미나는 결국 둘만 제주도로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휴대폰을 들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순자 씨, 아이들이 방금 떠났어. 이제 우리 일정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떨려요, 만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결정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자. 만수는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입어요. 60년 전 첫 데이트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을 보니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20살 청년 같아요. 아침 10시 만수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이 집도 이제 순자와 함께 할 공간이 될 거예요.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낡은 현관문,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하는 동안 만수의 마음은 복잡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잘하는 일일까? 아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종로의 작은 예식장에 도착하니 순자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60년 전 그 시절처럼 아름다워요. 만수 씨, 정말 왔네요. 응, 약속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어요. 예식장은 크지 않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아요. 순자의 딸 하나와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 몇 분이 전부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신랑 한만수, 신부 서순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60년 늦은 결혼이지만 그 어떤 젊은 부부보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케이크 커팅을 하면서 만수가 속삭입니다. 순자 씨, 이제 정말 우리 부부가 됐네. 네, 만수 씨, 남은 인생 잘 부탁드려요. 순자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혀요. 이 순간을 위해 60년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향해요.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법적으로도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반영됩니다라는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특히 진우가 요즘 힘든 상황인데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도 이미 결정한 일이니 잘 설명해 보자고 마음먹습니다. 한편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밤, 미나와 진우는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함께 오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게 돼서 나름 좋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 괜찮을 거야. 동네 분들도 계시고. 그때 미나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요. 동네 이웃들이 모인 단체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열어봤는데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요. 종로의 작은 예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꽃장식이 화려하게 꾸며진 배경 뒤로 한복 차림의 만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는 단정한 60대 여성이 서 있어요. 둘 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고 케이크 커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아래 댓글에는 누군가 써놨어요. 헉, 만수 어르신 오늘 재혼하신 듯? 케이크 커팅도 봤는데 완전 신혼부부 같더라고요. 축하드려야겠어요. 복지관에서 만나신 분 같던데.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휴대폰을 잡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재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 이거 봐. 미나가 진우에게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진우는 처음에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어요. 그럴 리가. 우리 여행 간 날에 아버지가 미리 계획하신 건가?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선명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을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우리 반대를 예상하셨던 걸까? 아니면 상속이나 재산 문제 때문일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고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듭니다. 정말 우리를 속이신 거야?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결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 진우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야?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것도 우리가 여행 간 사이를 노려서 마치 우리가 방해가 될까봐 숨기신 것 같아. 미나의 마음도 상했어요. 내가 그동안 정성껏 모셔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숨기시다니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건가? 도대체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야? 복지관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분이랑. 진우가 이를 갈며 말해요. 우리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온 진우와 미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버지 생각만 하며 뒤척였거든요.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진우가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미나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동안 복지관 간다고 하실 때마다 그분을 만나러 가신 거였을까?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만수의 표정이 밝아진 게 이상했어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일찍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 신발장에 새로운 여성의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구두가 만수의 낡은 운동화 옆에 나란히 서 있어요. 진우와 미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정말 들어가 계시는구나.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현관문을 엽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끈한 누룽지 냄새가 퍼져 있어요. 부엌에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나와 인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집안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진우는 언성을 높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만수가 안방에서 나와요. 어제 결혼식을 올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표정이에요. 왔구나. 여행은 어땠냐? 여행이 무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아버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미나가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봅니다. 이분은 누구시고 왜 갑자기. 순자야. 어제 결혼했다. 미안하다. 만수가 어색하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순자가 어색하게 서 있어요. 진우 씨, 미나 씨. 저는 서순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진우와 미나는 인사를 받지 않아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나의 시선이 부엌 탁자 위 서류철에 꽂힌 공증사무소 봉투로 향합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저게 뭐예요? 필요한 서류들이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진우가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냐? 만수의 목소리도 단호해져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다. 그렇다고 이렇게 몰래. 몰래가 아니야.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만수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 씨와 나는 6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고 서로 외로웠어. 미나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속이셨어요? 속인 게 아니라 시간을 기다린 거야. 진우가 요즘 힘든 걸 아니까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제가 만수 씨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싶어서. 누가 괴롭혔다고 했어요? 진우가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우리가 없을 때? 그게. 순자가 말을 망설여요. 만수가 대신 대답합니다. 내가 결정한 거야. 너희가 있으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나가 묻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해요. 병원에서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했어. 오래 미루지 말라고 하더라.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뭐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2달 전부터. 너한테 말하면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만수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더 서둘렀어. 미나가 울먹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무슨 남이에요? 남이 아니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 만수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진우는 사업 때문에 힘들고 미나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해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 5년을 살았어요. 만수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반대할 줄 알았어요? 미나가 서운해합니다. 반대는 아니어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만수가 솔직하게 말해요. 특히 진우는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잖아. 또 다른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어. 진우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묻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도 하신 거예요? 공증사무소 서류가 뭐예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어. 필요한 일이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우리 모르게 뭘 하신 거예요? 순자가 당황해합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만수가 서류철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습니다. 다 보여줄게. 숨길 건 없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해요. 유언대용 신탁이야. 순자에게는 거주권과 생활비만 주고 집은 나중에 너희들과 손녀 장학금으로 가게 돼 있어. 진우가 서류를 보며 당황합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변호사랑 상의해서 만든 거야. 순자가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다는 오해받기 싫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져요. 미나가 서류를 보며 놀랍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있었어. 순자를 보호하고 너희도 보호하려면. 만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아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해요. 정말 재산은 관심 없어요. 만수 씨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알아요. 미나가 조용히 말해요. 그런데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말릴 것 같았어. 특히 진우는. 만수가 아들을 보며 말해요. 요즘 힘든 거 아니까 또 다른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에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조심스러웠어.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려요. 또 채권자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만수와 순자, 미나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진우 씨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사업이 어려워서. 미나가 한숨을 쉽니다. 만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해요. 그래서 더 조용히 하고 싶었어. 진우가 지금 감당할 게 너무 많잖아. 순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요. 전화를 마치고 들어온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요. 순자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해요. 진우 씨, 괜찮으세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과 분노는 가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였을까? 의심과 이해 사이에서 진우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도우려 하지만 미나와 자꾸 부딪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다가 미나와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실랑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요. 미나는 10여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안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드니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이에요. 진우는 아예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순자와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해요. 만수는 그런 아들의 반응이 서운하지만 이해한다며 참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에요. 네 사람이 한 상에 앉아 있지만 대화가 거의 없어요. 수저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순자는 밥을 먹다가도 자꾸 눈치를 보고 미나는 억지로 반찬을 권해봐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에요. 진우는 휴대폰만 보고 있고 만수는 밥만 먹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순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요.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미나가 말리지만 순자는 이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해요. 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해요. 편하게 해. 동네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새마을 금고 앞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수군거려요. 만수 씨가 재혼했다던데. 아들 내외는 모르고 있었다던데. 참,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카카오톡 동네 단체방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돼요. 사진을 올렸던 이웃이 또 글을 써요. 만수 어르신 댁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아들 내외가 많이 놀랐나 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렇지. 갑자기 새어머니 생기면 누가 좋겠어. 하지만 어르신 결정인데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미나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이웃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미나 씨 힘들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네, 뭐. 미나는 대충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창피해요. 진우도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요. 동료가 물어봐요. 진우야, 아버지께서 재혼하셨다던데. 괜찮아? 네, 아버지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생각이 많아져요. 정말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결정하셨는데 가족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 후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우리 좀 얘기할까? 진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뭘 얘기할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미나가 나서서 말해요. 아버님,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너무 갑작스럽게.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만수도 답답해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제가 며칠 딸집에 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이러면. 안 돼. 만수가 단호하게 말해요.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야. 하지만 가족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적응이 필요한 거야. 만수가 가족들을 바라봐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진우가 냉소적으로 말해요. 시간이요? 아버지는 3개월 동안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우리한테는 3일도 주지 않으시고. 그건 뭐예요? 너희가 반대할까봐. 그럼 지금은 반대해도 되는 거예요? 진우가 따져 물어요. 이미 결혼까지 하셨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나가 말해요. 아버님, 저희도 그분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혼자가 아니야. 같이 결정했어. 그분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진우가 날카롭게 말해요. 그때는, 이제는 가족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만수 씨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잘못이 아니에요. 미나가 말려요. 아버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만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해요. 내가 잘못했나? 잘못했다기보다는. 미나가 말을 고르며 말해요. 방법이 좀 아쉬웠어요. 어떤 방법이었으면 좋았을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말했으면 너희가 찬성했을까? 만수가 진지하게 물어봐요. 진우가 솔직하게 대답해요. 솔직히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됐네. 됐다고요? 내 예상이 맞았잖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미나가 서운해해요. 우리가 아버님 행복을 반대할 줄 아세요? 행복은 글쎄. 만수가 한숨을 쉬어요.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또 울려요. 채권자에게서 온 전화예요. 잠깐만요. 진우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데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가요. 정말 조금만 더. 제발. 만수와 순자, 미나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진우 씨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미나가 한숨을 쉬어요.
전화를 마치고 들어온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요. 이번엔 더 심각한 내용이었나 봐요.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진우가 중얼거려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얼마나 필요한데?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됐어요. 제 일이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괜찮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잘라 말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궈요.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말 가족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만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미안해. 내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욱 조용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각자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우는 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회사에 나갔고 미나는 빨래를 하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혼자 남은 순자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만수는 행복해할지 몰라도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게 나을까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진우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해요.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욱 심해졌거든요.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요. 또 늦으셨네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진우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어요. 진우가 밤늦게까지 돈 구하러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있다는 걸. 만수도 아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요. 요즘 분위기로는 도움을 제안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서요. 낯선 남자들이 내려서 현관문을 두드려요. 한진우 씨 계신가요? 목소리가 험악해요. 만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봐요. 누구세요? 진우 씨 아버님이시죠? 저희는 사업상 거래처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진우는 지금 없는데. 그럼 언제 오나요? 그때 마침 진우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와요. 검은 승용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져요. 아, 오셨네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약속 시간이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벌써 충분히 들였어요.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요.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 거 아시죠? 미나가 현관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요. 집을 담보로요? 순자도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봐요. 만수의 얼굴이 굳어져요. 뭐라고? 내가 내 집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진우가 손사래를 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들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집 주소가 적혀 있어요. 담보 설정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만수가 버럭 화를 내요. 누가 동의한다고 했어? 내 집을 누가 맘대로. 아버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진우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해요. 남자들이 협박조로 말해요. 어르신, 아들이 빌린 돈인데 책임은 져야죠. 내 아들이 뭘 빌렸든 내 집은 상관없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해요. 당장 나가. 그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법적으로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내 집은 절대 안 줘. 만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충격도 컸어요. 남자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만수가 진우를 노려봐요. 너 정말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진우가 무릎을 꿇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비 집을 팔아먹으려고.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미나가 울면서 말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 모르게 그런 짓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미나가 소리를 질러요. 아버님 집까지 건드리면 어떡해? 순자는 구석에서 떨며 상황을 지켜봐요. 이런 일에 끼어들기도 어색하고 만수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려요. 아, 아파.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 벽에 기대요. 순자가 재빨리 달려와서 부축해요. 만수 씨, 괜찮아요? 119 불러. 미나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진우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는 눈물로 얼룩진 손수건을 꼭 쥐고 있고 미나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걸어요. 진우는 벽에 기대서 멍하니 서 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요. 심장에 무리가 왔네요.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주의하셔야 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미나가 묻어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환자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떨궈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병실에서 만수가 깨어나요. 순자가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어요. 괜찮아요? 응. 여기가 병원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진우와 미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여요. 정말 죄송해요. 만수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봐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당신도 너무했어. 만수가 진우를 바라봐요. 내 집을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집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요. 진우가 약속해요. 이미 늦었어. 만수가 한숨을 쉬어요. 신뢰가 깨졌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괜찮아요. 진우가 고개를 저어요. 제 일이니까.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만수가 중얼거려요. 가족이 뭔지 모르겠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여요. 진우는 아비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너희는 내 결혼을 반대하고. 아버님. 미나가 말하려 하지만 만수가 손으로 말려요. 이제 지쳤어. 모든 게 지겨워. 순자가 만수의 손을 더 꽉 잡아요. 그날 밤 진우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의자에 앉아서 계속 자책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요. 미나도 집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순자와 단둘이 있으니까 더 어색해요. 괜찮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네,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되시죠? 순자가 솔직하게 물어봐요. 미나는 대답하기 어려워요.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부담된다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알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거예요. 순자가 이해한다는 듯 말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우가 몰래 성년의견 심판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재혼과 재산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어요. 미나가 진우의 가방에서 그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그게 당신 정말 이런 짓까지 할 거야?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결정하신 일들이잖아. 정신이 없다고? 아버님이 언제? 심장병 때문에 판단력이. 그건 변명이야. 미나가 서류를 찢어버려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건 아버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집까지 잃을 수는 없잖아.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미나가 소리를 질러요. 순자가 부엌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어요. 정말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원에서 만수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정말 잘한 일일까? 만수가 혼자 중얼거려요. 60년을 기다린 사랑을 택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만수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진우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미나는 진우가 성년의견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짓까지 할 거야? 미나가 진우를 다그쳐요. 아버님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봤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아버지 상태로는. 상태가 뭐가 어때서? 순자는 이런 상황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만수의 약을 챙겨주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와중에 미나는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만수의 재산 정리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언대용 신탁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왔어요. 미나가 공증사무소 접수처에서 말해요. 한만수 씨 관련 서류 말씀이시죠? 직원이 친절하게 응답해요. 가족분이시니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미나를 상담실로 안내해요. 어르신이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하신 서류예요. 몇 달에 걸쳐서 여러 번 수정하셨거든요.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해요. 먼저 신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해요. 서순자 씨에게는 거주권과 간병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 상속은 전혀 없습니다. 미나가 놀라며 물어봐요. 전혀요? 네, 어르신이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혹시 오해받을까봐 철저하게 구분해 두셨죠.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겨요. 그리고 어르신 사후에는 집이 손녀 장학기금과 지역복지재단에 귀속됩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놀라요. 장학기금이요? 네, 어르신 손녀분 이름으로 된 교육지원기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했어요. 완전히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럼 아들은요? 아드님에게는 채권자 압류방지 조건부로 소액 정기금이 지급됩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요. 사업 실패로 인한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특별 조항을 넣어뒀어요. 미나의 눈이 커져요. 아버님이 진우 사업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다고요? 몇 달 전부터 상당히 걱정하고 계셨어요. 아드님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고요. 언제부터요? 3개월 전쯤부터요.
그래서 이런 보호장치를 만들자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내요. 그리고 이건 어르신이 가족들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해요. 가족들이 나중에 볼 수 있게 써두신 거예요. 직접 읽어보세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봐요. 편지는 만수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혀 있어요. 나는 아버지들의 늙음이 짐짝 취급받는 꼴을 많이 봤다. 내 마지막을 내가 고르고 싶다. 순자는 복지관 강사였지만 그 전에 내 첫사랑 종로 다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미나의 눈가가 뜨거워져요. 편지는 계속 이어져요. 그때 못 잡은 손을 늦게나마 잡는다. 돈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혼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문장에서 미나는 완전히 눈물이 터져요. 진우야,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하지만 아비 집까지 건드리려는 마음은 버려라. 내가 미리 보호해뒀으니 걱정하지 마라. 장남의 의무는 아비를 지키는 것이지 아비 것을 파는 게 아니다. 미나야, 고생 많았다. 10여 년 동안 정성껏 모셔줘서 고맙다. 새 어머니도 좋은 사람이니 시간을 두고 마음을 열어봐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이해해달라. 미나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아버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구나. 진우의 사업 위기도 자신들이 재혼을 반대할 거라는 것도 순자에 대한 오해까지도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해요. 특히 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모든 걸 투명하게 만들어 두셨죠. 그런데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것도 편지에 적어 두셨어요. 뒷장을 보세요. 미나가 편지를 넘겨보니 추가 내용이 있어요. 미리 말했으면 너희가 반대했을 것이다. 그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다. 용서해달라. 공증사무소를 나서는 미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감동스럽고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신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계속 생각해봐요. 이 사실을 진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님께 직접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내용을 혼자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어요. 만수는 낮잠을 자고 있고 진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셨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해요. 네. 미나가 대답하며 순자를 바라봐요. 이제 보니 순자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여요.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물어봐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해요. 공증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져요.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미나가 말해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신 일이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요.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미나의 목소리가 떨려요.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때 진우가 들어와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왔어? 미나가 남편을 바라봐요. 응. 어디 다녀왔어? 얘기할 게 있어요. 미나는 진우를 앉히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공증사무소에서 들은 내용,
만수의 편지 내용까지 모든 걸 말해줘요. 진우는 듣는 내내 고개를 떨궈요. 아버지가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진우가 중얼거려요. 내가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것도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대. 미나가 말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만수 씨가 정말 걱정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보호라. 진우가 쓴웃음을 지어요. 나는 아버지 집을 빼앗으려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시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그때 만수가 낮잠에서 깨어나와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세 사람이 서로 눈치를 봐요. 미나가 용기를 내서 말해요. 아버님, 공증사무소에 다녀왔어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져요. 뭘 들었는데? 편지도 읽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려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만수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요. 이제 다 알았구나. 아버지. 진우가 고개를 숙여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미나가 말해요. 아버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신 건지. 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이제 좀 편해지겠네. 만수가 쓸쓸하게 웃어요. 숨기고 있기 힘들었어. 진우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진우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다음 날 만수가 제안했어요. 우리 제대로 된 가족회의 한번 해보자. 어제의 감정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서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아버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갑자기 어머니가 생기셨는데 어떻게 지내야 할지. 순자도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여 년 동안 미나 씨가 돌봐드렸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든 것 같아서. 끼어든 게 아니야. 만수가 말해요. 이제 가족이니까. 진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가 긴장해요. 뭐가? 왜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셨어야 했는지. 그건 만수가 말을 고르며 대답해요. 너희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그럼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진우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만약 3개월 전에 내가 재혼하겠다고 했으면 너는 찬성했을까? 진우가 말문이 막혀요. 솔직히 반대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을 수도. 그럼 됐네. 만수가 쓴웃음을 지어요. 내 예상이 맞았잖아. 미나가 나서서 말해요. 하지만 아버님, 가족이라는 건 서로 설득하고 이해해가는 과정 아닌가요?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포기가 아니라 같이 방법을 찾는. 미나야,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만수가 진지해져요. 80이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만수 씨 가족들한테 미리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진우가 묻어요. 만수 씨가 말리셨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결국 똑같잖아요. 진우가 답답해해요. 오해받기는 마찬가지고. 만수가 한숨을 쉬며 말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생각했다기보다는. 미나가 말을 고르며 말해요. 방법이 좀 아쉬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할까? 천천히.
조금씩 알려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미나가 제안해요. 복지관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는 얘기부터. 그랬으면 너희가 간섭했을 거 아니야? 만수가 반문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죠. 진우가 말해요. 아버지 행복을 위해서 관심과 간섭의 경계가 어디야? 만수가 날카롭게 묻어요. 너희가 판단해서 안 좋다고 하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거야?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야? 만수가 다그쳐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든 건 시간이 해결해줘. 만수가 단호하게 말해요. 하지만 내 외로움은 시간이 해결 못해.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이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그럼 왜 화가 나세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서운해. 만수가 솔직하게 말해요. 내 마지막 행복도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허락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만수가 잠시 말이 없어요. 미나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맞아, 축복받고 싶었어. 그럼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존심이었나 봐. 자존심이요? 내 나이에 사랑 얘기하는 게 우스꽝스러울까 봐. 만수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젊은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순자가 만수의 손을 잡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나도 고개를 끄덕여요. 아버님,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우가 입을 열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을 거예요. 역시. 하지만 순자 씨를 보고 아버지 행복한 모습 보면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 네. 시간이 걸렸겠지만. 미나가 덧붙여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당황했겠지만 아버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고마워. 만수가 가족들을 바라봐요. 그럼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성급했다기보다는 순자가 말해요. 서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준비 시간. 만수가 중얼거려요. 그런데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 아버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나가 말해요. 아니야. 현실이야. 만수가 말해요. 심장도 안 좋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더 서둘렀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버지,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 언제요? 다음 달에. 뭐라고요? 미나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또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버지,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그래서 더 서둘렀어요. 만수 씨가 수술 전에 꼭 하고 싶다고. 왜 그런 얘기를 숨기셨어요? 진우가 다그쳐요. 말했으면 너희가 결혼 반대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해. 하지만 진우야. 만수가 아들을 바라봐요. 내가 수술대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이야. 그래서 그 전에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었어.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여요. 이제야 만수의 절박함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 이제 이해되냐? 내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해요. 그럼 더더욱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함께 준비했을 텐데. 준비라.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고 가족들 축복도 받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우가 말해요. 다시 하면 되죠. 다시? 만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봐요. 가족들이 참석하는 제대로 된 결혼식. 정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순자가 감격해서 울어요. 정말 받아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미나가 순자의 손을 잡아요. 만수도 눈물이 글썽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야말로 늦어서 죄송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여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네. 만수가 흐뭇하게 웃어요. 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모두가 함께 웃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만수의 수술, 진우의 사업 정리, 그리고 네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와 마당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어요. 만수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순자와 함께 매일 아침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 만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요. 그러게요. 감나무도 완전히 살아났어요. 순자가 마당을 바라보며 웃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우는 사업 정리를 마치고 채무 조정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잡으려던 생각은 완전히 버렸고 대신 작은 사무실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라.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사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더 이상 어색함이 없어요. 진우도 순자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됐고 순자도 진우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요. 미나는 요즘 경로당에서 말벗 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려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몰랐어요. 미나가 순자에게 말해요. 맞아요. 나이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만수 씨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거실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어요. 만수가 직접 써서 액자에 넣은 글귀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나로 살 권리. 가족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문구가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손녀 지연이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연이가 밝게 인사해요. 순자를 할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신기해요. 우리 지연이 왔구나. 만수가 반갑게 맞아줘요. 할아버지, 편지 읽었어요. 지연이가 할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요. 장학기금에 대한 설명이 적힌 편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제 학비를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지연아. 만수가 웃으며 말해요. 할아버지는 너에게 집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사람을 돕는데 쓰라고 기금을 만든 거야. 그게 더 멋져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똑똑하네, 우리 손녀. 순자도 지연이를 예뻐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우리 가족이 된 기분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순자가 진심으로 말해요. 너희 아빠 엄마도 잘해주시고. 미나가 부엌에서 나와 말해요. 지연아,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정말요? 뭘 제일 잘하세요? 된장찌개. 만수가 웃으며 대답해요. 60년 전에도 된장찌개를 잘 끓였는데 지금도 그대로야. 60년 전에도요? 지연이가 놀라며 물어봐요. 순자가 부끄러워하며 말해요. 할아버지랑 젊었을 때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 와, 첫사랑이었구나. 그런 셈이지. 만수가 순자의 손을 잡아요. 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말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새 사업이 잘 풀려가고 있어요.
작지만 확실한 거래처가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만수가 흐뭇해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네, 아버지. 집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5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아 정겨운 시간을 보내요. 예전처럼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식 사진 보여주세요. 지연이가 말해요. 아, 그거. 만수가 사진첩을 가져와요. 처음에는 조촐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다시 해줬어. 사진첩을 넘기며 지연이가 물어봐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제 결혼식 때야. 미나가 설명해요. 아빠, 엄마가 제대로 된 결혼식을 다시 올려드렸어. 모든 가족이 참석한 진짜 결혼식이었지. 진우가 덧붙여요. 그때가 정말 감동적이었어. 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 마당 한켠에는 작은 현판이 세워져 있어요. 한만수서 순자 장학기금이라고 적힌 현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종종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어르신, 정말 멋지게 사시네. 이웃 국밥집 사장이 와서 인사해요. 젊은 사람들도 본받을 만해요. 고맙습니다. 만수가 겸손하게 웃어요. 국밥 한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사장이 푸짐하게 대접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순자가 인사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순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마당에 나와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감나무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러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미나가 물어봐요. 당연히 행복해. 만수가 웃으며 대답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지연이가 할아버지에게 말해요. 할아버지, 용기 있으셨어요. 용기? 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요. 그래, 그런가?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해요. 마지막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요. 좋은 생각이야. 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해요. 아버지,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가족의 의미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 줄 아냐? 만수가 물어봐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거요.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거고요. 미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행복하자. 만수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해요.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네. 모두가 함께 대답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마당 감나무도 새 잎을 틀어 초록빛을 뽐내고 있어요. 집안에는 더 이상 의심과 분노, 어색함 대신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내일도 함께 산책할까? 만수가 순자에게 물어봐요. 물론이죠. 순자가 웃으며 대답해요. 평생 함께 걸어요. 진우는 내일 새로운 사업 미팅이 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집 걱정 없이 당당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는 경로당 봉사 일정이 있고 지연이는 새학기 준비를 해야 해요. 각자의 일상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늦게 찾아온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따뜻한 집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만수와 순자가 손을 잡고 있어요.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진우와 미나, 지연이가 함께 웃고 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
만수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려요. 감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새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희망과 행복,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평화였어요. 집안 곳곳에 스며든 이 평화는 각자의 몫으로 묵묵히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랑의 나이가 없고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